네, KDI는 6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 제조업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 가시화 진단을 내놓은 것이 올 1월이었으니까요. 5개월 만에 경기 반등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요. 자, 반면에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성장세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천정을 계속 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제 외국인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파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보였습니다. 물론 어제장에서는 좀 반대 움직임이 나와서 0.45% 코스피가 빠졌습니다만 그 외국인과 기관의 정반대로 움직이는 개인들의 이런 움직임 결국 시장에서 통할까요? 지금은 현재 개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최근의 장세를 보면 개인은 매도를 하고 기관은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데 종목이 너무 확연하게 표가 나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위주, 그리고 개인은 순매수를 하는 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몰려 있고 한쪽은 반도체에 몰려 있는 건데 우선 개인들은 이렇게 매도 심리가 있는 건 최근에 조금 올랐잖아요. 일단 본전 심리. 가장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투자 종목들을 보면 역시 개인들은 단기 투자에 강하고 기관 외국인은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 이 두 차이가 최근에 이런 장세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그리고 본전 심리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팔았다. 상당히 오랫동안 또 잠겨 있기도 했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네카오, 일명 이제 네이버, 카카오지 않습니까? 증시 반등에 동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외되고 있는데요. 언제 아니면 현 시점에서 좀 접근이 유효한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 일단 삼성전자긴 하지만 두 번째가 사실 네카오죠. 그렇죠.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옛날에는 셀트리온이었는데 많이 바뀌었고 바뀌었죠. 문제는 네카오가 성장 분야에 대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기술주로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1분기 보고서 그렇고 작년 보고서 그렇고 보면 이 네카오의 주요 매출 포션이 커머스예요. 광고 커머스입니다. 만약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광고 커머스로 간다면 이건 성장주가 아니고 이제 기술주로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주로 갔다는 이야기는 기술주를 보는 관점은 뭡니까? 실적밖에 안 봅니다. 실적은 또 안 좋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성장주일 때는 그나마 실적이 안 좋아도 미래 잠재력을 보고 계속 따라 투심이 들어왔는데 이 기술주로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일단 실적밖에 안 보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엔데믹 되면서 커머스 시장 좀 죽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경기도 좋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AI 챗GPT로 인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카오에 또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이 본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이게 대한 실망감 많겠지만 관건은 역시 AI와 챗GPT를 어떻게 대응할까인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달에 네이버의 크로바엑스 발표가 있으니까 이걸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지난주에 챗GPT 창업자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챗GPT 창업자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일단 네카오를 의식한 말은 되게 많이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말은 오히려 네카오에 대한 그런 경계심 자체가 네카오에 대한 투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들의 그들이 보는 네카오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하나의 반증이고요. 문제는 이제 하반기에 이런 발표들이 얼마나 네카오 주식을 끌어올릴 건데 여전히 저는 하반기에도 투심은
실적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I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그 투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네카오를 계속적으로 저는 기술주로 보지 않을까. 이게 이제 네카오의 딜레마죠. 예, 자기들은 성장주로 가고 싶은데 투심들은 계속 기술주로 보고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대한 딜레마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코스피 지수 때가 지난 6월이었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 좀 크죠? 그렇습니다. 네네. 굉장히 크죠. 뭐 한 90%가까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 그 네카오의 최근 통계를 보면 네네. 평당가가 10만 원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카카오가. 네이버가 평당가 31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얼마쯤 빠진지 아시겠죠. 네. 지금 9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잠겨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5만 원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다려서 하반기에 이 AI의 발표나 이런 것들을 지켜볼 것인지 뭐 손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아마 2분기까지는 그렇게 고질적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일단 경기상도 좋지 않고 커머스 광고 시장이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거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올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증시는 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가는 분기점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중후장대 섹터들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중후장대 섹터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요즘 제일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역시 조선주죠. 조선주. 네. 우선 조선주의 두 가지 저는 이벤트가 있다 보는데 대우조선이 하나 그 오션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는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저는 선단가가 굉장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주인 없는 회사로 23년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국제 선단가, 특히 우리나라 선단가를 동반 하락을 시켰어요. 네, 수주를 해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중공업, HD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선단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일단 하나오션으로 바뀌면서 선단가를 높이겠다는 게 있고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 쪽에서도 선단가 자체가 10%포인트 이미 올렸거든요. 네, 그에 대한 반영이 나타나는 게 일단 하나의 호재고 두 번째 호재는 역시 후판 가격입니다. 네, 조선주는 어쩔 수 없이 뭔가에서, 네. 뭐 2차 전지가 양극재가 대부분이라면 조선주는 후판재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후판재 가격이 장이 이맘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2분기부터는 이 실적 장세에서 아마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네. 그리고 선단가 올라간다. 이 두 가지 호재는 분명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지게 할 것이고, 뭐 어쨌든 이 조선업을 하반기에는 주로 보는 것이 저는 가장 많이 관심 많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그렇죠. 저는 또 조선주에 대해서 그렇게도 보시더라고요. 전기차 컨셉으로 네. 친환경 선박이 또 발주가 그렇죠. 늘어야 공부가 되니까. 같이 선. 네.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시면서 이제 커머스 쪽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경기 민감 소비와 관련된 네. 이슈다라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뭐 중후장대 쪽, 조선기계 쪽들은 오랜 시간에 어떤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팬데믹 때나 이런 부분들에서 좋았었던 이 소비와 관련된 뭐 커머스도 마찬가지고 하반기 실적 전망이 약간 둔화되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실적 장세라는 건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곧 FOMC 금리가 발표가 되죠. 그렇죠. 뭐 동결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게 넘치는데 저는 하반기의 가장 관전 포인트는 그 달러. 달러? 네. 달러 움직임. 네. 그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금리 차이가 지금 심한 상황에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은 사실은 달러가 더 이상 강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달러 강세를 보이면 한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한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겠죠. 지금 그나마 실적 장세에 긍정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이 달러 강세가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 반도체의 과거 패턴을 보면 최악의 실적이 딱 발표를 되고 나면 분기 전후에 오히려 주가 오릅니다. 맞아요. 이게 반도체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심리가 실적이 안 좋아? 그럼 다음에 오르겠네? 요 심리가 이제 작용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펀더멘탈이 약간 호전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 실장세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이제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이런 장세 들면 당장 이제 아마 2차 전지 쪽에 다시 호주를 보이지 않을까. 아, 네네. 네. 묶여 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게 모멘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역시 실적 기반으로 하는 성장에는 역시 뭐 반도체가 그나마 반도체. 기대감을 가장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두 가지가 그나마 이 금리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오르고 성장주도 일부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추가적인 랠리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한 반도체 시장 주도권이 갈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 명쾌하게 짚어주신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